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연합뉴스TV가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최종 후보 5명을 추리고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그 회의인데요.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감독,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월 21일 열린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강위의 마지막 회의로 최종 후보 5명을 추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혜성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김대엽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까지 추려진 17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옙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5표 등의 순으로 10명이 나열됐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천은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정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 날인 28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소속 선수들의 부상 관리에 소홀한 배드민턴 협회의 안일함을 지적한 바 있죠. 실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협회장기 대회에 나갔던 초등학생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막상 대회를 주관한 협회는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혹여나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대한 배드민턴 협회 장기 대회가 열린 경북 청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합을 마치고 이동하던 광주 지역 초등학생 선수들이 탄 차가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한 것. 트럭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의 큰 사고로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일부 아이들은 의식을 잃거나 요추골절, 장파열 등 심한 부상을 입어 아직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고 자식에 대한 두려움, 막막한 두려움. 배드민턴 꿈나무 고향 후배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안세영까지 마음을 전한 가운데 대회를 주관한 협회는 방관했습니다. 관계자가 병원을 찾지도 않았고 올해 초 지도자를 통해 위로금 전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했는데 이제 협회 쪽에서는 딱히 저희 사고의 담당자라고 할 사람이 없대요. 그 이후로 저한테도 연락이 없고 부모님들한테도 일절 연락이 없으셨거든요. 협회는 김태규 회장 지시로 광주에서 열린 대회 수익금을 선수 측에 위로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 다만 소통 문제로 구체적인 형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협회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하면서도 선수의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혹여나 불이익이 생길까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밀어넣었다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무서우니까 말을 안 했어요.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참사에서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고 기소했는데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운전자 실수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난데없이 인도로 돌진합니다. 도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충돌하고 행인 2명까지 덮친 차량은 상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정없이 찌그러진 범퍼가 당시 사고의 충격을 말해줍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서는 외제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고의 운전자는 모두 70대, 음주는 하지 않았고 하나같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낳은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역시 수사기관은 운전자 실수로 판단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급발진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10건 중 약 9건은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차량이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사실상 접수된 의심사고 모두 페달 오조작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논쟁은 두고 운전자 실수, 즉 휴먼 에러를 인정하는 게 대책 수립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걸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100% 확신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사건을 키웠다 이렇게. 대책으로는 차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설치 확대 등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민간인의 역사상 최초로 우주 유영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지구를 바라보는 감동적인 모습,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국의 조종사 출신 억만장자는 지구가 마치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감격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7시 50분, 민간 우주 캡슐 드래곤이 지상 730km 고도로 진입합니다. 이윽고 억만장자 출신의 조종사이자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제러미 아이작먼이 시속 25,000km 속도로 이동하는 캡슐의 해치를 열고 우주 공간으로 몸을 내밉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웅장한 지구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인간이 진공 상태의 그것도 위험한 파편들이 무수히 떠다니는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일은 극히 위험한 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의 결제 처리 업체 시프트포 창업자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수억 달러의 자금까지 된 아이작먼은 인류가 지구와 그 너머의 세계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드래곤 캡슐은 국제우주정거장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최고 1,400km 고도를 지나는 등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여러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잠잠해졌지만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을 따라 다시 퍼질 우려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독감과 동시에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올여름 급증했던 코로나19 환자가 3주째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중순 1,400명 넘게 발생하며 정점에 이른 뒤 지난주 55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3,000명이 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도 3주 연속 감소해 2,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엔데믹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신규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번 겨울철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관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우선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19와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보건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족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